안녕하세요. 진보 매체를 후원하는 개념 있는 밴드 모비딕 보컬 이시영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8월 초에 선보일 모비딕 3집 앨범에 들어있는 통일의 노래 화해입니다. 현재 굿펀딩.net에서 모비딕 3집 후원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비딕 새 앨범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센스 있는 엄마들의 외출 필수품, 휴대용 여하 소변기 쉬아, 산책, 주말 나들이, 자동차 안이나 여행 휴가지 등에서 쉬아는 외출 시 우리 아이의 청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첫 필수품입니다. 생수병과 쉽게 연결되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귀여운 디자인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100% 국산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쉬아를 검색하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지만은 너무 불태우지 마시고 내일 토요일 7월 27일 저녁 8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 규탄 촛불 집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국민TV에서는 내일 아마도 저녁 6시나 7시경부터 서울광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때마침 부산교구의 천주교 신부님들이 26년 만에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 때처럼 신부님들이 부산 중구 대청동 가톨릭센터에 모였는데요. 부산교구 전체 신부 350여 명 가운데 은퇴한 원로 신부나 외국에 나간 신부님 등을 제외하고 활동적인 신부님들 중에서 절반가량인 121명이 참여했습니다. 신부님들, 정의는 죽지 않는다 라면서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 개입한 것도 모자라 국기문란 행위를 덮기 위해 국가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고 새누리당이 대화록을 불법으로 입수해 대통령 선거에 이용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4.19 혁명과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과 같은 민주시민의 한거에 부닥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부산교구뿐만이 아니고요. 광주 대교구 신부님 200여 명도 다음 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광주 대교구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과잉 진압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국정원 시국회의라고 있는데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진상규명 시민사회 시국회의 전국연석회의라는 이름인데요. 굉장히 길죠. 지난달 27일 각각 국정원의 정치공작 선거 개입을 규탄해온 200여 개 단체가 공동의 활동을 하고자 모인 회의체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 10일, 즉 8월 10일부터 광복절인 8월 15일 사이에 전국 각지와 해외를 막론하여 동시다발 촛불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진상규명을 향한 국민적인 열망과 압력을 집중적으로 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점점 더 열기는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대선 개입의 시선을
대선 개입으로 쏠리는 국민의 시선을 덮기 위해서 더 큰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국가 기밀인 대통령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건 덮을래야 덮을 수 없는 겁니다. 운명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뚜벅뚜벅 다가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국민TV 조합원 인천 번개 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됐고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과 진짜가 가짜가 되고 도둑이 의인이 되는 이런 세상의 이면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방송은 녹음 방송입니다. 물론 녹음이긴 합니다만은 11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뿐이지 지금 그보다 한 2시간 앞선 8시에 녹음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녹음을 하고 잠깐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타임라인은 우리 조상훈 사무국장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라디오 비평은 현재 녹음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요, 녹음 방송이지만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조금 이따가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상파 방송들은 철저하게 촛불 집회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 박근혜 정권의 약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나올 겁니다. 외면하고 왜곡하고 날씨가 헤드라인에 올라가는 그런 초유의 일들이 이젠 초유도 아니에요. 수시로 일어날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TV 매체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은 비록 조중동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신문시장이라고 하지만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그런대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가 완전히 맛이 갔다고는 하지만은 다음에서 그런대로 오히려 기사보다는 댓글을 통해서 그런대로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들은 이뤄지고 있고요. 인터넷 매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게 크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TV 매체는 이건 형편무인 지경이에요. 지상파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나마 상업방송이라서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청률을 위해서 혹은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런대로 지금 완전히 마탱이가 간 KBS, MBC보다는 나은 방송이라고 불릴 정도니 오죽하겠습니까? 종편 보십시오. 그야말로 자본과 권력의 이익에 철저하게 맹종하는 그런 방송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민TV 보다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원하고 조합원에 가입해 주시면은 지금은 쏙상하고 그야말로 열불 터지겠지만은 최소한 1년 뒤에는 그런 일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정말 녹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톱기사
이런 겁니다.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 지금? 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공개된 동영상에서 수사관들이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12월 16일 새벽 4시 2분 페시에로 텔레비전 동영상입니다. 30여 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서 한 수사관이 자도 되죠? 라고 묻자 다른 수사관은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수사관은 삭제를 좀 하는 편이더라고요. 왜 글을 썼다가 삭제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삭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동영상은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국정원의 여직원이 12월 16일 새벽 4시에 자기의 글들을 열심히 삭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은 반려되고 그리고 바로 그날 댓글 흔적이 없었다는 가짜, 거짓, 은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은 선거의 분수령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날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경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겨레신문이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은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 씨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감시단, 경찰과 함께였다. 김 씨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박 3일을 버텼다. 다음 날인 12일 민주당은 김 씨와 김병주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서서는 김 씨가 이미 제출한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해달라고 12월 13일 서울경찰청에 의뢰했다. 네, 11일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녀 김모 씨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을 급습을 했고요. 그리고 2박 3일을 버텼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은 반려됐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은 서울경찰청장이 김용판이가 한 얘기입니다. 당시 경찰청장이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데 반려될 수도 있으니까 청구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실패로 돌아가고 이미 제출한 노트북을 수서서는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서울 본청에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해달라고 13일 의뢰를 하죠. 그 다음 날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 10여 명은 14일 저녁 7시 20분부터 증거 분석을 시작했다. 8시간 만인 15일 새벽 4시 2분께 분석관들은 김 씨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문서를 복구해 30여 개의 아이디와 닉네임 등을 찾았다. 분석관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분석관들은 이어 김 씨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글을 올리고 댓글 찬반 클릭을 한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거짓 보고서와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습니다. 김용판은 15일 오전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 증거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고 중간 수사 결과 보도자료 공개를 대선 이틀 전인 16일 밤으로 정했습니다. 선거 개입 증거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고 선거 이틀 전인 16일 밤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16일은 대선 후보의 마지막 방송 토론이 있던 날입니다. 이정희 후보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박근혜 대 문재인 양자 토론으로 전개가 됩니다. 김용판은 증거 분석이 끝나기도 전인 15일 저녁부터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는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이미 지시를 해놨습니다. 12월 16일. 12월 16일 새벽 1시께 분석관들은 통합진보당의 북한 로켓 발사 지지 입장에 대한 비난 게시글까지 발견했다.
그러나 선거 관련 여부가 문제되자 한 분석관은 언론 보도에는 안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몇몇 분석관들은 경찰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 경찰이 한 방에 훅 갈 것을 염려하기도 했다. 보십시오. 분석관들이 자기들 스스로도 경찰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 한 방에 훅 갈 거라 이런 얘기도 다 CCTV에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저녁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방송 토론이 있었죠. 그때 박근혜 후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가 선거에 이겨보려고 연약한 여성의 인권을 유리하고 있다 라며 문재인 후보를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경찰청의 분석관들은 조작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가 끝난 1시간 뒤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이날 밤 11시께 경찰은 김 씨의 국정원 댓글녀의 컴퓨터에서 선거에 개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선을 55시간 앞둔 때였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선거 정치 관련 출력물이 무려 100여 페이지나 나왔지만 그날 밤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게 바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찰에 있었던 그 사건의 전모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일이 12월 19일이 아니라 12월 16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새누리당도 그야말로 후한무치 얼굴이 아무리 두꺼워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예. 노래 듣고 얘기 계속하죠. 그런 거짓말도 뻔한 거짓말도 자꾸 내가 떠오르나요. 예, 이게 녹음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월요일 날 다 체크를 시켜서 일일이 다 불러드릴 테니까 지금 조합원 가입 제3제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국정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그 뒷면에 NLL 논란도 뜨겁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동아일보가 그때 보도를 했었죠. 이지원, 즉 노무현 참여정부의 청와대 각종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삭제 기능이 없었다라고 청와대 당시 관계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아일보는 막판에 삭제 기능을 집어넣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저는 그 보도가 분명 사실이 아닐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악의가 섞여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검찰의 말하자면 의도된 리크, 누설을 리크라고 합니다. 예, 쏘가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곰곰이 뜯어서 읽어보면은 동아일보의 잘못된 기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슬쩍 유도해서 검찰이 한마디 하면은 또 기자가 그 얘기 듣고 기사 안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동아일보의 구미에 딱 맞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얼씨구나 좋다고 기사를 썼겠습니까? 이지원을 만들었던 사람, 프로그램의 제작에 관여했던 그 전문가는 이 시스템에는, 이지원 시스템에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문서의 수정 기능은 있었지만 삭제 기능은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삭제를 할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보고서가 작성되면 일단 수정은 가능하지만 인위적으로 지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문서를 작성한 청와대 직원이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될까 봐서 지우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로 시스템 인수인계를 준비하던 2008년 1월에 이지원 시스템에 초기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걸 이제 동아일보가 잘못 듣고 삭제 기능이 추가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의 착각일 뿐이지 오보는 오보입니다. 이 초기화 기능은 뭐냐? 삭제 기능이 아니에요. 초기화 기능은 시스템을 넘기기 전에 남아있는 청와대 직원들의 개인 일정이나 메모 등을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추가했던 기능입니다. 왜? 이지원은 단순히 문서 수발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 비서관들, 행정관들의 일정 관리라든지 메모라든지 이런 것까지 동시에 말하자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정보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문서를 삭제할 수는 없지만은 일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개인적인 정보는 삭제할 수 있도록, 초기화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결국은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라고 오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시스템을 구동하면은 틀림없이 그 문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어제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가 3분 칼럼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서화숙 기자의 3분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NLL을 가지고 노무현이 포기했다 운운해서 결국 남재준이 공개한 그 회의록 전문을 보니까, 막상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기는커녕 북한을 설득해 국제무대로 나오게 하고 북한의 해주까지 남북 협력지대를 만들려고 한 것이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원문을 보고도 한글 독해를 못해서 엉뚱한 주장을 편 집단이자 악의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음해한 집단으로 밝혀졌습니다. 라고 서화숙 선임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이 새누리당 캠프로 진작에 들어가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대선 직전인 12월 14일 유시에서 줄줄이 읽은 것까지 6월 27일에는 밝혀졌죠. 과연 사초가 없어졌느냐? 사초는 역사를 쓰기 위한 기본 자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초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재준 국정원본이 있는데 어떻게 사초가 없어진 겁니까? 또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지만 국가기록원에는 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기록을 이재원 시스템에 집어넣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고 그중 일부를 대통령 기록으로 별개 자료화에 넘겼습니다. 지금 여야가 살펴본 것은 대통령 기록관일 뿐이지 이재원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재원을 뒤집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새누리당이 극구 반대합니다. 원본을 찾아보기로 한 여야 합의 시한이 22일로 끝났다는 겁니다. 여야 합의야 다시 하면 됩니다라고 서화숙 기자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재인 의원에게 충고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게 이지원을 까라고 하시라고. 이지원에도 원본이 없다면 은퇴한다고 하십시오. 대신 원본이 있으면 지난 대선 유세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줄줄이 읽은 김무성 의원, 작년 10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는 허위사실을 처음 공포한 정문원 의원, 올 6월 여야 합의 없이 발췌본을 무단 열람하고 역시 NLL 포기했다는 설을 유포한 서상기 의원도 사퇴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이 합의를 받아낸 후에 이지원을 까라고 압박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국정조사 공개는 국정원개혁의 출발점이다 라는 사설을 소개하기에 앞서 또 장사해야죠. 광고 읽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광고는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에서 신청한 광고입니다. 제18대 대선 개표 창간인과 함께하는 선관위 부정개표 설명회를 엽니다. 제18대 대선 관련 창간인과 개표장의 부정복격 경험담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시간은 오늘 7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입니다. 장소는 경향신문사 별관 민주노총 대회의실이고요. 유권소 목회자 모임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 소속인단이 주최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다음 카페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 또는 유권소로 오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6시 경향신문사 별관 민주노총 대회의실입니다. 창간인과 개표장 부정복격 경험담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임, 즉 약칭 유권소에서 신청한 광고입니다.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된 우리의 기본권을 지킵시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 개입 관련자 재산 몰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송비는 1인당 10,000원이며 문의는 010-5199-7988 010-5199-7988 혹은 한웅법률사무소
02-446-1001 02-446-1001로 연락을 주시거나 다음 카페 NO 부정 불법 선거 또는 유권서로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자, 국정조사, 지금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기간 보고를 앞두고 야당은 공개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비공개를 주장하면서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국조공개는 국정원 개혁의 출발점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 청와대를 도청했다. 이 불법 행위의 주체로 도마에 오른 것은 미국 정보기관인 CIA였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대통령에 이어 CIA가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연일 그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가 폭로됐다. 반정부 인사에 대한 불법 사찰은 통상적인 관행에 불과했다. 냉전 시대 CIA는 미국을 넘어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검은 권력이었다. 칠레 아옌데 정부의 전복을 꾀했으며 쿠바의 카스트로 등 정치 지도자의 암살을 기도했다. 이렇듯 CIA의 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한국 관련 스캔들도 함께 터져 나왔던 것이다. CIA의 불법 행위는 1975년부터 미 의회 청문회 자리에 서기 시작했다. 워낙 위중한 사안이다 보니 미 상원과 하원은 수년에 걸쳐 각기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안별로 진상규명에 나섰다. 그건 음지에서 암약하던 CIA가 만천하의 민낯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 해도 그 활동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CIA가 청문회 자리에 선 것은 스스로 그런 원칙을 어기는 위법 행위를 저질러 정보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한 결과였다. 예. 당시 미국 의회는 워터게이트행 청문회 방식으로 CIA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워터게이트행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TV 중계였죠.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TV로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이 공개의 원칙은 CIA 관련 청문회에서도 적용이 됐죠. 청문회 공개를 반대하는 행정부와 CIA,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까? 논리는 한결같았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법부는 아주 간결한 논리로 미 의회의 공개 원칙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국가기관도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 행위 여부는 국민이 함께 보고 듣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공개 원칙에 따르기를 주장하고 있죠.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국정원의 기관 보고부터 아예 비공개로 하자고 버팁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통상적 기밀 업무를 다루는 상설기구 있죠.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통상 업무가 아니라 검찰에 의해 밝혀진 불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수행합니다. 이 두 기구의 위상과 역할은 명백히 다른 거죠. 또한 국가기밀은 보호해야 하지만 불법 행위는 공론을 해야 마땅합니다. 국정원의 적법한 비밀활동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호받듯이 불법 행위 역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는 것이 민주주의 이치에 맞습니다. 이 얘기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한마디로 억지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에 관한 국정조사는 공개돼야 한다. 국민이 알고자 하고 또 알아야만 하는 것은 국정원의 기밀 활동이 아니라 불법 행위다. 그것이 국정조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국정원 조직과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고 국민은 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정원 개혁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국정조사 공개가 국정원 개혁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 의회는 외교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CIA의 불법 행위를 공개 규명했고 이어 CIA에 대한 민주적 감시 체제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은 국익과 안보를 위해 국가기밀은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불법 행위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갖고 살아간다.
국회여 국민의 상식에 눈높이에 응답하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 정보위원회의 활동이 비밀에 붙여지니까 비공개로 하니까 국정조사까지 비공개로 하라는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부정선거 획책이 드러날까 봐서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누가 갈까 봐서 급의 똥을 싸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장 공개하시고 국정조사에 참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시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예, 조합원 가입 많이 해주셨는지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자, 오늘은요 한겨레신문의 기사 중에서 국정원 정치 개입 규탄 촛불 집회를 외면하는 지상파 방송들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주말마다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대대적인 촛불 집회가 열렸지만 한국방송 KBS, 문화방송 MBC, SBS 등 지상파 방송들은 철저히 외면해 결과적으로 촛불 끄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촛불 끄기에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촛불이 혹시라도 불타올라서 그것이 쓰나미가 되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릴까 봐서 급에 똥을 싸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이 철저하게 장악해 놓은 KBS, MBC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SBS의 눈치 보기가 합작한 결과죠. 지난 6월 21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항의하는 첫 촛불 집회 개최 이후 지상파 방송들은 저녁 메인 뉴스에서 내보낸 촛불 집회 보도가 단 4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21일 이후에 단 4건 나왔어요. 그나마 대부분 단신입니다. KBS는 6월 22일과 7월 6일 간추린 뉴스로 보도한 게 기가 막힙니다. 진보와 보수단체 집회가 잇따랐다. 이런 식으로 촛불 집회 소식을 짧게 전합니다. SBS 역시 6월 22일과 28일 진보와 보수의 시위 대립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했고요. MBC는 관련 소식을 단 한 건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일어난 촛불 집회에 견줄 때 눈에 띄게 소극적인 보도 태도입니다. 사안의 성격은 다른 면이 있지만 정권 초기에 일어난 대대적인 정부 비판 집회라는 점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쟁점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은 자주 비교가 됩니다. 당시 지상파 방송들은 참여 인원이 5천에서 10,000명가량인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2008년 5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처음 촛불 집회가 열렸을 때 한국방송은 중계차를 보내 취재했고 이날 9시 뉴스에서 8번째 꼭지로 상황을 자세히 전달했다. 당시 집회 참여자는 10,000명 정도였다. 문화방송은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정치권 공방을 다루며 촛불 집회 장면을 영상으로 내보내고 이튿날부터는 4번째 꼭지로 집회 현장을 보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SBS에서도 3번째 꼭지에서 촛불 집회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고 온라인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죠.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규탄 촛불 집회는 지난달 21일 대학생들의 주도로 서울광장에서 처음 열린 뒤 주말마다 꾸준히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7월 13일 서울 집회에는 20,000여 명이 참여했고요. 이번 주말에도 대대적인 집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종교계,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도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데 대해서 방송사 내부에서도 촛불 집회를 외면하는 태도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정권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새노조 공정방송 추진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20,000여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리는데도 KBS는 촬영조차 나가지 않았다. 보도본부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내세우지만 신중한 접근이 보도를 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신중한 접근? 얼어 죽을 얘기죠. 철저하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겨레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애초 촛불 집회의 발단이 된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자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촛불 집회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2008년 보도를 보면 당시 지상파 방송들은 촛불 집회뿐 아니라 이를 촉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인간 광우병의 위험, 국민 불안을 촉발한 정부의 태도 등도 폭넓게 다뤘다. 문화방송은 2008년 5월 2일 지난해까지도 위험물질은 절대로 수입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뒤에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처럼 적극적인 보도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시사 매거진 2580에서 준비한 국정원 관련 보도가 불방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화방송의 한 기자는 보도국 내부에 2008년 촛불 집회 때처럼 가면 안 된다는 기류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이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언론 본연의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언론들이 노무현 정권 때는 노무현 정권 편들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비판했어요. 그게 바로 언론의 본령입니다. 그 비판을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가하자 이명박은 사장 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저하게 굴종의 언론으로 바꿨습니다. 서상기가 NLL 포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국정원이 엉터리로 발췌한 걸 보고 뭐 굴종과 비애를 느꼈다고 그랬죠. 저는 KBS와 MBC의 보도 태도를 보면서 철저하게 권력에 굴종하는 비굴한 태도를 봅니다. 정말 역사의 벌을 받을 겁니다. 박근혜 정권 천년만년 가지 않아요. 예,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무 11홍입니다. 나중에 역사 앞에서 지금 지상파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지금부터 걱정됩니다. 물론 국민TV가 그 비어진 자리를 메꿀 겁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라디오 비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